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농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3D 프린터 100번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3D 프린터를 소개할 유준상, 박은지,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3D 프린터에 대해 알고 친해지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제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3D 프린팅에 꼭 필요한 필라멘트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출력 시 어떤 바닥 보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프린팅 시 발생하는 불량 문제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에 활용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활용 분야는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까지 뻗어나갑니다. 간단하게 제품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산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특화된 인공 관절이나 치아, 교정기, 미세혈관 등을 제작할 수 있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산업에서는 대형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건축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 재료가 최대 80%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산업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주에서도 무중력 3D 프린터로 필요로 하는 소형 부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3D 프린터가 사용되는 독특한 분야가 하나 있다면 바로 식품 산업입니다. 음식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드는 기술이 계속해서 연구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D 프린터의 기술 활용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필라멘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자인한 모델을 출력할 때 목적에 맞는 적절한 필라멘트를 선택해야겠죠? 목적에 맞는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작한 모델은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필라멘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산업용 3D 프린터에 쓰이는 원료는 고체, 액체, 분말, 적층 시트 형태로 나눠집니다. 재료의 물성에 따라 ABS, PLA 수지, 종이, 나일론, 왁스,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합니다. 그럼 이 중 우리 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주로 플라스틱 필라멘트인 PLA와 ABS가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 가소성 수지이며 압출이 잘 되며 강도, 내구성이 아주 좋은 재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PLA의 경우에는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등을 이용해 만든 무독성 친환경적 재료이며, 사용 온도가 ABS보다 낮아 끈끈한 성질이 적습니다. 또한 열에 의한 변형이 적어 비교적 큰 출력물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다만 출력 후 사포나 샌딩 등의 표면 처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도장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ABS의 경우 PLA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ABS를 사용하는 경우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기보다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PLA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ABS가 높은 온도로 가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 다루는 3D 프린터의 경우 룸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필터도 잘 장착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환기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DPU, 더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DPE, 더모플라스틱 엘라스토머, 필라멘트는 플렉서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의 경우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 압출량을 일반적인 필라멘트보다 더 많이 설정해야 압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력 속도를 줄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바닥 보조물을 브림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필라멘트의 탄성이 존재해 프린팅 시 출력물에서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필라멘트, 물에 녹는 PVA, 폴리비닐 알코올 필라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VA 필라멘트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라멘트입니다. PVA 필라멘트를 활용하게 되면 서포터를 쉽게 제거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구조의 샘플을 더욱 세밀하게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내부 필라멘트도 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 이유는 프린터 특성상 두 필라멘트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바닥 보조물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 바닥 보조물은 모델 출력 시 결정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출력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닥 보조물을 생성하도록 하는데요. 3D 모델을 출력할 때 모델 하부에 어떤 바닥 보조물을 생성하냐에 따라서 모델 출력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출력하는 모델의 모양과 특성에 따라 바닥 보조물 출력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DM 방식의 프린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바닥 보조물 출력 방식은 스커트, 브림, 라프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스커트 방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터가 모델을 출력할 경우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필라멘트가 녹기 시작하면 중력에 의해서 녹은 필라멘트가 노즐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때 노즐 내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빈 공간은 정작 출력이 시작되면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는 끊김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출력을 시작하기 전에 출력물 주위를 지정한 양만큼 출력하도록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레이어에서 복잡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에 반드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브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림은 출력물의 바닥 및 면적이 작거나 바닥에 고정이 안 되는 경우에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를 연장하여 지정한 크기만큼 얇은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출력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잘못 제거할 경우 출력물 하단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챔버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도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동작하는 3D 프린터의 경우 출력물이 고정되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브림을 넓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라프트입니다. 라프트 역시 브림과 같이 출력물의 하단에 보조물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바닥의 레벨, 즉 높이가 다르거나 출력물이 고정이 잘 안되는 상황에 별도 형상으로 바닥 보조물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브림과 다른 점은 출력 후에 출력물을 떼어내기 쉽도록 간격이 유지되면서 출력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잡한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아 허공을 돌아다니며 지저분하게 출력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내용은 프린팅 시 불량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큰 모델을 프린팅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확인을 해주면 원활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험하신다면 경험하실 대표적인 불량 문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룰 문제는 첫 번째, 필라멘트 꼬임, 두 번째, 거미줄 현상, 세 번째, 출력 시작 시 압출 불량 문제입니다.
필라멘트 꼬임 문제의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빼고 끼우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필라멘트를 한번 뺐다가 눕힌다거나 한번 풀린 필라멘트를 제대로 감지 않는 경우에 현재 출력에 사용될 필라멘트가 감겨있는 필라멘트에 꼬여가지고 출력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꼬인 필라멘트를 잘 풀어야 하며, 필라멘트를 아무 생각 없이 빼서 눕히는 경우에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미줄 현상입니다. 거미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출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하면서 익스트루더로부터 필라멘트가 녹아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리트랙션 거리를 길게 설정할수록 좋습니다. 3D 프린터에서 리트랙션은 뒤로 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거리가 길수록 노즐이 움직이는 동안 필라멘트가 누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리트랙션 속도 또한 너무 느린 경우 문제가 되므로 속도도 고려해줘야 합니다. 이런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익스트루더 온도를 좀 낮추거나 출력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 출력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출력 시작 시 압출 불량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 문제는 노즐이 베드에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정상적으로 압출될 수 있도록 노즐과 베드 사이의 거리, 오프셋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익스트루더 내 필라멘트로 인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더 막힘 현상을 막기 위해 3D 프린터 사용 후 익스트루더 청소를 진행해주고, 필요에 따라 익스트루더를 분리한 후에 수리하거나 막힌 노즐을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부에 있는 3D 프린터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실제 원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출력하는 간단한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